건강을 위해 먹는 약이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에도 안 좋은 궁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정재훈 홍보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약과 약의 궁합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요, 함께 먹으면 서로 충돌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약과 약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전문 용어로는 약하고 약의 상호작용 또는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 가지 약을 함께 쓰게 돼가지고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 경우는 약의 부작용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써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이 비타민제 같은 걸 이제 함께 복용을 했을 때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항생제가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뭐 제산제하고 철분제를 같이 먹었을 때 이제 철분이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궁합이 안 맞고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뭐 종합 비타민제나 오메가3 같은 이런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걸 많이 복용하시면서 약을 먹었을 때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약은 아니지만 약하고 함께 먹으면 또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처방약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처방약의 약효를 증강시켜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용되는 성분 중에서 해외에서는요, 성자 요한의 풀이라는 약초 성분 때문에 피임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보고된 적도 있고, 또 비타민 E 때문에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의 출혈 부작용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뭐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어라 이렇게 지도를 받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식후 30분을 잘 가지고 딱 맞춰서 복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고요. 네. 식후 30분이라는 그런 기준은 일본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약 설명서에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바로 드셔도 안전하고 30분을 딱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이 있고 식후에 드셔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식전에 복용을 했을 때 약 때문에 위점막이 자극이 돼가지고 좀 속이 쓰리거나 하는 그런 약이라면 식후에 바로 복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혈중 농도를 맞춰주려면 시간 간격을 정해서 이제 그 시간 간격마다 복용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정확히 지키기 어려울 때는 차선책으로 식사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올바른 약 복용법을 이제 신경을 쓰려다 보면은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알약을 그냥 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찮아서 물 대신에 뭐 우유나 커피 이런 것들이랑 먹는 분들도 계신데 상관없는 겁니까? 네, 일단은 마실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고요. 이제 물하고 함께 알약을 먹으라는 거는 알약이 멈추지 않고 위까지 얼른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물 한 컵을 쭉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알약이 내려가다가 멈추게 되면요,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급정차하는 것처럼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약이 식도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이제 식도 점막 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뜨거운 음료수하고 특히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음료수는 빨리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하고 함께 복용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이 아닌 다른 음료수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약을 먹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술을 드시지 마세요, 고기 드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요,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카페인 음료수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하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겠죠. 또 약을 복용을 할 때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함께 이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약이 거의 뭐 50가지 이상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몽으로 인한 그런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작용의 효과가 72시간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약 먹는 시간을 피해서 뭐 마신다고 해도 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용 중인 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스타틴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혈중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주의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약하고 따로 떼가지고 마신다고 해서도 자몽 주스의 효과나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아까 이제 고기 말씀하셨는데 파킨슨병 앓는 분들이 이제 레보도파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약의 흡수가 떨어져 가지고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음식하고의 상호작용도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약을 처방받을 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복약 지도를 받을 때가 있는데 약을 먹고 있을 때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술하고 약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약 중에도 진정작용이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서 약 자체가 졸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술도 이제 똑같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둘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요. 뭐 구역이나 구토나 또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런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인 분들은 술을 함께 마시면 술로 인해 가지고 저혈당 위험이 커지는 그런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는 게 좋은 그런 조합입니다. 네. 네, 먹는 약 말고도 뭐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가글용 약, 다양한 형태의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고 같은 경우는 얇게 펴서 바르는 게 원칙이니까 너무 이제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글 같은 경우에는 가글을 했을 때 어느 부위를 소독해 주느냐가 이제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입 전체를 가글할 때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좀 바라보고 해줘야 혀 뒤쪽까지 이 약이 들어가서 가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또 안약 사용하실 때 한 번에 한 방울만 쓰면 되는데 두 방울, 세 방울씩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잡아가둘 수 있는 안약의 양이 한 방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그마저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깜빡거리게 되면 안약 한 방울을 넣어줘도 그중에 85%는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이제 약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사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약을 복용하는 방법 중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군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정재훈 홍보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